안녕하세요.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바쁘게 지내셨지요? 명절이 이제 닥쳐오니까 차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바쁘게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며칠 전에 여당 후보, 야당 후보에 대해서 그 캠프에 있는 정략 정치 정책에 가담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간 경향 주체로 남북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게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논평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논평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문가가 있다고 해도 전문가의 논하는 것이 그 지식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북에서 지금 현재 이 문정부 문통하고 여러 차례 몇 번씩 그 판문점에서 회담을 하고 문통이 평양에 가서 뭐 연설도 하고 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 이제 4년이 지나서 이제 5년이 다가오는데요. 지금 그동안에 북한에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네들은 일편단심 전쟁 물자 그 개발, 시험, 핵 시험 뭐 이런 것만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볼 때는 이 정부가 심혈을 기려서 남북 문제를 풀려고 한다고 평화 프로세스를 주장하고 뭐고 했지만 지금 도로남이 탑을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원점으로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올해 1월달 들어와가지고 벌써 미사일을 4번이나 발사했어요. 또 얼마나 쏠지 몰라요. 전애들은 일방적으로 자기들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집단 아닙니까? 6.25 사변을 새벽에 준비해서 잠자고 있는 남한에 쳐들어와서 엄청난 사람들을 사상자가 나게 만들고 말이죠. 그번에 나도 몇 번 방송드렸습니다만 내 나이 7살 때 우리 집이 모내는 날 6.25 사변이 터져서 오후에 피난 가다 제가 7살 때 폭탄이 떨어져서 제가 폭탄에 맞았다고 했잖아요. 폭탄 터져서 얼굴도 상처, 눈에도 베겨 있고 온몸이 다 뚫려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나라고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해드렸죠. 전애들은 그렇게 호시탐탐 남한을 쳐들으려고 쳐먹으려고 남한을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들의 목표 아닙니까? 그게 변화된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정부 4년 동안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제로입니다. 원조입니다. 잃은 건 있어도 얻은 건 하나도 없어요. 개성공단에 그 수백억 천억 돈을 들여서 연락사무소 지은 거 한국에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일시에 다이나마이트로 폭파시켰잖아요. 김여정이 말 한마디 그냥 와르르륵 무너졌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무너지는 장면도 보도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저네들은요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저 공산당들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난 그래서 공산당은 아주 철천지 원수고 공산당과는 아예 그 사람들은 말은 아주 귓밖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정부에 있는 이 좌파 정부는 그래도 이북에만 눈치만 보고 이북의 말만 듣고 이북만 바라보게 하고 이북에선 쓴소리 이북에는 그저 내 잘못했다 하는 경고도 한마디 못하는 정부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양 후보 측에 있는 전문가들이
주간 경향에서 주최하는 대담 토론을 했어요. 거기 나온 거 보면 이재명 그 후보의 캠프에 있는 사람은 천혜성 씨, 평화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천혜성이, 윤석열 후보 측에는 신범철 외교안보정책본부 총괄 간사가 두 사람이 대담을 했습니다. 사회는 아주대학교 김은규 교수가 사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가장 대북 문제가 이제 토론회가 주제했었는데요. 대북 문제에 대해서 이 천혜성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에 공약을 할 적에 이북에서 남한에 대해서 쏠라고는 조짐이 보이면 선제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아주 환호성을 받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선제 타격.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쪽에서 발사기를 쏴야 되는데 그런 거가 하나의 국민에게 그 전쟁성 그리고 호전적 이런 쪽에서 말한 거 아니냐. 선제 타격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범철 그 간사는 이북에서 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시험을 해서 두 번씩이나 보여주고 그랬는데 마10, 마10 그걸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북에서 미사일을 남한에 쏘면 1분 정도면 서울에 도착하는데 그럼 한 발이 떨어져서 한국의 서울에는 아파트 밀집 지역이야. 인구가 많아. 그런데 그게 한 방 떨어지면 수십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당하냐? 당하고 그다음에 그걸 막느냐?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그렇게 윤석열 후보가 공약을 내세웠을 적에 내가 박수 쳤습니다. 박수. 선제 타격이 아니면 남한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무수한 사람들이 희생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지금 현재 문총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략적 타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북에 타격한다 하는 것이 국방부 군대에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것은 킬체인. 미국의 이제 군사 용어죠. 킬체인. 선제적 타격을 하겠다. 근데 이 선제적 타격이라는 의미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구호에만 그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전애들에게 선제 타격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뭘 준비했냐. 지난번에 38선의 철조망으로 넘어간 입으로 넘어간 사람도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신상도 발표도 안 오고 아직까지 그냥 계속 시간이 흐르면 넘어가는데 이거 이 정부 좌파 정부에서는 깊이 있게 밝히려고 하지 않겠죠. 그럴 적에는 이제 이북에서 미사일을 이제 연습하고 뭐 할 때든지 뭐든지 인공위성으로 찍고 또 그쪽에서 정보 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빼고 한국의 장비로다가 도청을 한다든지 레이더를 본다든지 이렇게 봐서 전애들이 남한으로 미사일을 쏘려고 했을 경우 미사일을 준비하고 각도를 맞추고 그다음에 미사일 쏠 거 했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 한국에서는 거기다가 콕 박듯이 미사일을 선제 타격을 해서 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의미가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 군대들은 항상 비상체제로 가서 그거에 대해서 살펴야 될 것이고 물론
우방의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협조를 해서 그네들 정부도 의뢰했겠죠. 그렇게 하고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애들은 의미가 선제 타격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이북에 있는 저 공산당 저 집단에서는 사실상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의 부담을 갖는다 이거죠. 이것을 전쟁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과 외국의 그 안보 문제는요,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없잖아요. 핵 미사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나태하게 이 정부는 전략적 타결을 한다. 그 용어는 참 잘 만들었어요. 전략적.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한다. 근데 여러분들 먼저 전에 그 연평도에다 저희들은 미사일을 포를 쐈어요. 장사포를 쏴서 연평도의 민간도 죽고 군인도 사망하고 했지 않습니까? 집이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그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응사를 해서 그쪽에다가 그 저 황해도 쪽에 그쪽에 그 포 쏘는데 그쪽에다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아주 집 마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가 이미 맞아서 피해를 봤을 때 쏜다 이게. 쏴도. 그러니까 그 쏘려고 할 조짐 일찍에 장사폰을 끌어내서 각도를 올리고 멀찍에 인공위성이나 우리나라 최신 장비를 보고 나서 거기다 쏘는 것이 이게 선제박 타격입니다. 이건 몇 번은 저희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 저 이북에 있는 공산당들은 함부로 남한에 대해서 미사일 쏘거나 포를 쏘거나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한 방 쏘면 10방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10배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아주 진 이겨버려야 돼요. 그래야 공산당이 마음을 달리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야, 남한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협상해가지고 평화를 논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선제 타격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는 계속 씹어요. 계속 물고 들죠. 이거는 이 나라 정부가 우리 국민과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으로 한다고 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이 남한에 있는 국민들을 안위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역대 대통령이 벌써 몇 명입니까? 근데 역대 대통령들이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말을 해본 사람이 대통령이 한 분이 있습니까? 한 분도 없어요. 이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거요. 이거 아주 대단한 그 국가를 보호하려고 하는 아주 마지막 단계. 전애들이 극초음속을 갖다가 그 쏘고 미사일 쏘고 ICBM, LCBM 막 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그렇게 충분히 대비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부가 느슨하고 이북에 대해서 뭐 눈치만 보고 이북에서 그냥 어떤 강한 말도 못하니까 경고도 못하고 지탄도 못하니까 군대도 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를 끌어나가는 리더자의 그 말과 태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시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해야 될 정부가 그걸 나태하게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생활하고 나갑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안보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여기서는요. 그래서 이번엔 대담 토론을 하는 걸 거기서 보면서 참 여야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르구나. 이래서 여당은 이래서 정권 교체가 될 수밖에 없는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뭐니 해도 이번에 정권 교체가 반드시 돼서 그래서 이 나라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를 되살리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외교를 잘 해서 수출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예, 지금 현재 탈원전한 것도 빨리 고쳐서 그걸 해제해서 원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 대학에 있는 원자력과 나와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인기가 없잖아요. 뭐 나와야 어디 취직할 자리가 없고 뭐 탈원전에서 원자력 발전소 자꾸 축소시키고 그리고 새롭게 건축을 하려고 지으려고 하지 않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이 한참 시간이 되다 보면 이 원자력 기술 원자력 그 전문가 있는 그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이 거기서 공백이에요. 인기가 없고 거기 많이 지원자가 없었게 되면 그게 공백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또 국가의 좀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라를 경영하는 데는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변형시킬 수 있는 것과 중단할 것 이런 거를 상당히 연구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탈원전은 문통의 말 한마디 영화 보고 한마디 보고 영화 보고 한마디 한 거 탈원전이다. 탈원전으로 가야 된다. 원전을 축소시킨다. 이것 때문에 원자력이 지금 현재 우리는 아주 완전히 사장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일자리도 없어지게 되고 그 원자력의 전문가를 양성도 못 오게끔 되고 또 외국에 많은 수출할 것도 못 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그 지도자가 잘못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나라가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나라가 땅덩어리도 적고 그 나라 지역 경제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좌우되는 게 큽니다. 큰 나라보다는 그런 게 영향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선제 타격을 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하고 더욱 더 거기에 따르는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코로나 우리나라 지금 2년간 이렇게 고생하고 많이 돌아가신 분도 많잖아요. 지금도 이제 뭐 코로나가 뭐 7천 명이 걸린다. 뭐 명절 지나면 10,000명이 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지금 보세요. 중국 위안에서 먼저 발생됐을 적에 즉시 그게 보도될 적에 즉시 정부에서는 공항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공항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중지시키는 거예요. 비행기 못 들어오게 또 선박으로 오는 것도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막아놓고 그래놓고 내부를 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방역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준비물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쪽에 의사협회에서 그걸 막아야 된다. 외국에 중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아야 된다. 많이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7번인가 했어요. 그랬는데도 그냥 터놓고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장악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외국 보세요. 예? 지금 현재 몽고라든지 저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데든가 대만 같은 이런 데는요. 일찍이 막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선제적으로 방어를 했어야 된다 이게요. 코로나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쪽에서 올 수 있는 외국인들을 막아놓고 한국 내부를 방역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자재를 거기 약을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해나갔어야 된다고. 이게 이 나라를 끌어내는 정책 이반들의 오판에 의해서 나라가 엄청 그냥 수렁으로 빠지고 완전히 그 소용돌이에 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 있고 그 소상공인들이 다 망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제적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제 타격 이북에서 그 미사일을 쏘려고 하는 조짐이 있으면 여기서 선제 타격을 쏘겠다. 이것은 군대에 그 종사하는 전과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비상체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전애들 이북에서는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남한에 대해서 미사일을 쏜다든지 포를 쏜다든가 이런 걸 상당히 주의하고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경고성이 담겨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어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그 이 토론 같은 것도 많이 있게 되겠지만요. 이번에 그 토론한 걸 내가 보면서 여야가 생각하는 게 참 많이 다르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는 이래서 이루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 선제 타격이 어떤 것인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경영 그 주간 경영의 토론한 걸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곁들여서 논평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도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활기찬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권주광이었습니다.